스루프 타임즈 2023년 9월 4일자를 파트 2까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뒤에 조명을 껐습니다. 좀 분위기가 어떤가 해서 저도 좀 봤는데 그냥 해도 될 것 같네요. 어, 구독, 좋아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시절 기획재정부가 그렇죠. 부총리가 한국 경제 바닥 다지고 회복 시작 초입 단계다. 어,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 쭉 그런 의견들을 옌 거를 좀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서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 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에 신속히 추가 보강하고 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해서도 선수금 환급 보증인 RG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차질 없이 발급해주고 무역보험공사인 RG에 특례 보증을 2천억 원 신규 공급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지역 다변화를 위해서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의 정부 간 협력과 수주 지원단을 파견해서 수출 및 수주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고 연내 한중 경제장관 회의와 한중 경제교류 협력 어, 교류회를 개최해 우리의 주 수출국인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고개를 좀 갸웃하게 됩니다. 어, 무역금융 연말까지 181조 용인산당 국가산단 최초로 예타 면제 추진 노컷뉴스 이준규 기자가 동일 날짜에 보도를 한 건데요. 주력산업 다변화하면서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로 속도감을 부여하겠다. 수출금융 앞에서도 그 조선비즈에서도 얘기 나왔는데 그게 아까 그 뭐 180 몇 조인가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자관 이 117.4조를 더해가지고 해주겠다는 얘기고 그 미중 등 기존 주력 시장 보완하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동남아라든지 중동 또 EU 이런 신전략 시장도 좀 더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그 회복 시작 초입 단계다. 이렇게 이제 우리 공무원들 분께서는 항상 그 미래지향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일개 그 하나의 그 소시민으로서 그 상장사 기업들 상반기에 몇 군데 샘플링 해가지고 해보면은 대표적으로 한국 경제 상반기 디프레이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저는 그 재고 회전율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스루프율하고 비교해 보는 건데 재고 회전율이 좀 올라가면은 인플레 시대 때는 이게 좀 경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건데 거꾸로 스루풋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마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저는 디프레이션의 그 상징으로 봅니다. 그리고 생산성이라는 것도 번 돈 나누기 이제 쓴 돈인데 2.7% 하락을 했어요. 요게 이제 일개 회사 거지만은 여러 이런 기업들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평상시 인플레 됐던 데하고 좀 반대 현상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가 디프레이션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지금 구두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은 상반기 결과 관점에서는 희망사항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 우리나라 경기 어렵다 그러면 윗선에서 싫어할까봐 그런 눈치를 보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미국 관리라 그러면은 3분기 9월 말 결산 공시들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는 제 개인 회사 이름이죠. 계속 터널성을 가고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국에 너무 기대하지 말라. 걔들도 디플레이션 상황인데 뭘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중국은 일본 불매운동으로 한일 간 정상 회복하려는 그 분위기마저도 찢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게까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지 제 의견을 공감이나 해 주듯이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다른 데 경제연구소들은 어떤 의견이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에, 전형적인 불황이고 애령 경기 침체, 애령이라는 게 여기 상저하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L이라는 게. 그래서 쭉 뭐 내용은 3분기에도 여기 써 있잖아요. 3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의 전형적인 불안 국면에 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보면서 한 사람은 좋아지고 있다. 한쪽 경제연구원은 이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한 거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물가 안정과 재정 건전성 확보 이거 계속 좀 해야 되는 건데 초창기의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미시적 대응도 병행해야 한다라며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시급하다. 그러니까 딴 데도 하면서 뭐 중국하고 관계 또 해서 경제 교류를 뭐 한다 그러는데 중국이 지금 디플레이션 내리막길에 있는데 일본도 지금 뭐 일본도 그 중국한테 수출하는 금액이 줄어들어 가지고 좀 찜찜해 하는데 뭘 그거 한다고 해서 다시 수출이 늘어나겠는지 중국 관광객 온다고 뭐 비자 면제해주고 뭐 이런 것까지 하는데 과연 그런 필요가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왕이가 발언하는 거 보면은 뭐 자기네들의 배려한 것을 뭐 오해하지 말라, 우습게 보지 말라, 이따위 발언하는 놈들하고 무슨 뭐 우호적인 경제고 나발이고 하는 건지 참 그 공무원들이라는 게 자기네들도 월급 받고 살기 참 어려운지는 몰라도 뭔가 소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 전략적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TCD라는 데가 뭔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린 파이거라고 해서 차이나 데일리는 닝샤오이 지역의 텅거 사막에서 그리드와 연결된 최초의 대규모 재생 가능 전력 프로젝트를 보도하고 올해 초부터 발전을 시작했다. 굿뉴스 네트워크는 중국 정부가 최근 5개년 계획에서 2026년까지 10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특히 사막 지역에 태양열과 풍력을 설치하겠다는 의도를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지구 온난화 가스의 가장 큰 생산국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지구에 좋은 소식입니다. 라는 취지의 이 사진이 뭔 사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발전소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석탄이나 이런 걸 안 하면서 결국은 풍력이나 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태양열 이런 거 가지고 해서 그 지구 온난화 뭐 이런 거에 이 CO2 가스 배출을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한다. 그 노력도 자기네들도 해야겠죠. 세계 경제에 또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뉴스가 또 하나 나왔네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동남아 국가들이 외부 세력들이 지역 내에서 불협화음을 뿌리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의 보도 내용인데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토요일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이 아시아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국가들이 강대국 경쟁에서 볼모가 되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 이하 뭐 이렇게 되는데 개별 외부 세력이 불협화음을 퍼뜨리고 있다. 그 누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의견을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미 상무장관은 미국, 중국의 비즈니스 경고, 인내심이 희박해지고 있다. 우리가 못 참아 인젠 뭐 이런 얘기거든요.
전번에 그 중국을 다녀와서 대화 채널 만들고 뭐 잘해보자 뭐 이렇게 하고 중국도 요구하고 있는 게 너무 통제하지 마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트럼프 때부터 죽이기로 했으면은 미국은 계속 죽일 겁니다. 음, 힘이 약화될 때까지 일본이 옛날에 기고만장해가지고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 뜨거라 해가지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까지 죽이게 했잖아요. 이제는 중국 죽이기를 하기 위해서 일본을 조금 띄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라이먼드, 미국은 무역 조치를 통해 중국의 군사력까지 제한하려 합니다라고 상무장관까지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똑똑한 사람이 파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라고 경고합니다. 뭔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참 열심히 읽어보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제로 밸런스 정신 아래에서 운영됩니다. 사람들은 그 주에 1000달러를 벌면 일주일에 1000달러를 지출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결론은 1000달러 벌었으면 좀 적게 써야 된다. 그래서 저축의 필요성을 고려할 경우에만 1000달러 미만을 지출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막 구매하고 나중에 결제해서 지렛 때 레버리지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지도 않은데 결국 빚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파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서 돈을 써야 되는 거고 어, 100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한 뭐 70원 정도까지만 싸고 30원은 미래를 위해서 여축을 하고 비상사태를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래서 그런지 이 해서웨이 부채 비율은 0.25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경영권 방어선이 50%인데요. 0.25면은 25%라는 얘기인지 2.5%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퍼센테이지가 없다 보니까 뉴스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워렌 버핏도 빚을 좀 지고 있으면서도 또 이자를 내가면서 또 돈을 운영할지도 모르죠. 0.25를 저는 그 25%로 그 인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따라잡기를 하기 때문에 남의 잔디가 더 파랗게 보인다. 이런 것 때문에 소비, 과소비가 일어난다. 버핏에 따르면 이것은 또한 위험한 금융행동과 경제 거품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워낙 이분이 돈은 있으면서도 생활은 검소하게 한다니까 이 사람의 말이 딴 사람이 얘기해도 똑같은 말을 했을 텐데 이런 얘기 많이 우리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은 말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왜 자기가 돈이 있으면서 뭐 또 그렇게 또 실천을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슨 상속하여 줄 그 자식들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동업자인 그 찰리 민거옹인가요? 그분의 나이가 조금 더 드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돈을 누구한테 물려줄지 저는 매우 그게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장관 늙은 나이에 노인네 할아버지가 돼서도 정정하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네요. 미국은 무엇이 일어나서도 대응할 수 있는 힘은 있지만 동맹국을 인솔하는 지도력은 없다. 원래 제목은 이게 아니었는데 아무리 제목을 일본식으로 써놓은 게 돼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기사 내용에 있는 거를 제가 이걸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대담 형식으로 했는데 철학자 우치다 따츠루라는 사람하고 정치학자 시라이 사토시라고 일본에서는 매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에, 미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 베트남 전쟁, 그리고 스페인 전쟁 이들의 전쟁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는 미국이 능하다. 그리고 불의 전쟁에 대한 불신의 필연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에 대해서 그 제재를 하는 나라들은 한 49개 정도인데 여기에도 이제 뭐 한국, 대만 뭐 이런 데가 들어가죠. 오세아나에 아시아에서 오세아니아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뭐 이렇게 돼서 했는데
여기 그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가 더 많다 이런 얘기겠죠. 미국의 말을 들을 생각이 들지 않아도 지당하다. 뭐 미국한테 뭐 미국이 뭐 러시아 제재하는데 우리하고 무슨 관계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겠죠. 유럽 국가들이 제국주의적인 러시아를 아무리 비판을 해도 그럼 너희들은 우리를 식민지로 하고 무엇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이제 따져 물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상국 그룹에서는 결코 미국의 그 목소리가 맥히지가 않는다. 지도력이 발휘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랜드 연구소의 보고는 타당한 추정을 바탕으로 하면 미국은 다음에 전투를 요구되는 전쟁에서 패배한다라고 결론 짓고 있으며, 물론 군 관계자가 이대로는 지다라는 유형의 언명은 좀 줄잡아 들을 필요가 있다. 좀 더 예산을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소리로 인식이 되니까 중국이 커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으로 되지만은 항상 군인들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군인들의 정신을 민간 기업들이나 공무원들도 최악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추 부총리가 얘기한 그 얘기는 그 최악의 그 시나리오를 생각을 안 하고 희망사항만 열거해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끌고 나가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역량 부족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어가게 되네요. 아무리 대의 명분을 내세워도 어느 입이 말할까라고 반격을 당한다. 이는 그쪽이야말로 어떤가 논법. 이걸 그냥 whataboutism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What about times라고 불리는 논법으로 동서냉전 시대의 소련에 의해서 반복된 구미 비판의 논법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런 또 상식을 배우게 되네요. 어, 서구의 식민지 제국이 과거 식민지에서 얼마나 나쁜 짓을 해왔는지를 덮어두고 소련 국내에서 인권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그런 자격이 너희들에게 있느냐는 논법이다. 이는 반박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아까 왕 부장이 남주국해 응동은 해가지고 뭐 또 얘기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도찐 개찐 같은 얘기다 이게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미국은 군사적 탁월성도 윤리적 탁월성도 잃고 국제사회를 리드하는 글로벌 리더십에 어두운 그늘이 생기고 있다. 세계 미래에 대해서 지도력인 비전을 제시하는 힘이 없어졌다. 미국이 그래도 다른 나라의 강점이 있다면 풀앤을 준비할 능력은 좋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100% 까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미국인은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함이 없다. 아까 그 군인들이 그러듯이 미국 국토가 초토화가 된다는 유형의 SF적 상상력을 발휘해도 금기가 없다 이게요. 이는 다른 나라에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정신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일본도 이런 걸 좀 배워보지 그래. 우리나라도 이거는 건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무엇이 일어나서도 대응할 수 있는 힘은 있지만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기어이 이런 세계가 되었으면 하는 라는 강한 소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센 나라니까 좋은 쪽으로도 얘기하고 또 비판도 하고 이런 철학자하고 정치학 자의 그 대담 내용인데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느낌 같은 느낌을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아마도 글로벌 금융 세력에게 미국 정부가 조정을 당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 당신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 최악의 사태를 우하고 계획은 잘 세우고 또 세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힘은 있지만은 어떤 그 강한 리더십, 이념이나 뭐 사고방식을 가지고 끌고 가는 거는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에, 그런 거 아니냐 이게요. 그래서 그렇다면 최종 돈이 되는 방향의 정책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소? 미국이 왜
당신네들이 얘기하듯이 어, 리더십은 없는데 그 뭐 풀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결국 미국 정부도 글로벌 금융 세력한테 뭔가 조정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코즈 해가지고 뭐 많은 그 이 원인을 우리가 대볼 수 있겠지만은 핵심적인 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나 일본이나 모두 한국은행, 일본은행에서 중앙은행들이 다 있는데 미국의 중앙은행이 그게 민간 거래매요. 민간 거. 아주 유독 그 미국만 아주 독특한 정치하고 금융을 분리를 해가지고 미국 독립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미국 행정부의 음, 거취, 움직임 이거를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 않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좀 인식이 들어갑니다. 뭐 미국 그 FRB가 금리 올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미국 대통령이 끽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끽소리도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 대신 세계 재패를 이룰 수가라 우량기업의 수가라라는 뜻이 회사 이름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탈출을 멈출 수 없는 시진핑 정부의 단말마 해서 다마대학 특별초빙교수 마카베 아키오라고 야후 재팬 뉴스를 좀 자주 보다 보니까 이 사람 이름이 여러 군데 좀 뜨더라고요. 프리젠트 온라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일본이 공작기계 수주 31.7%가 감소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 해가지고 뭐 리먼 쇼크 이후에 이 중국이 부동산 투자도 했고 또 그 민간 경제 한다고 해서 그 정부 투자도 많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었는데 지금 봐서는 채무 상환을 서두르고 저축을 늘리려는 가계와 기업은 늘어 밸런스 시트 조정. 그러니까 뭐 이걸 우리 그 회계 용어로 한다 그러면은 재무상태표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라고 그러겠죠. 부채가 좀 있으니까 요거를 조정하려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그 많이들 그 이제 뭐 인식이 되는 보편적인 지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 2025 때문에 대량으로 샀는데 그때 이제 그 중국이 그 경제 2025년을 대비해서 일본으로부터 여러 산업기계, 공작기계들을 사들였는데 이게 가동률이 요즘 안 좋다 이거죠. 그때 그 살 때도 중국 공산당이 산업 보조금도 지급해가지고 막 그 설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코로나도 오고 미중 갈등이 오면서 사실은 코로나가 먼저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지만은 어찌 보면 제가 표현도 했습니다마는 중국 경제의 하락은 코로나가 가져왔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품 붕괴가 결정타가 돼서 나타나고 있고 투자에만 의존한 경제 구조는 한계에 이제 왔다. 여기에 재고 투자도 들어갑니다. 그 투자에는 설비 투자도 있지만은 인프라 투자도 있고 그렇지만은 시세의 바닥은 아직 빠를지도 모른다. 더 내려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죠. 아파트 가격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래서 중국 탈출해서 공산당의 구심력에 저하는 불가피하다. 아, 시진핑이 아무리 힘을 쓰려 그래도 경제가 뒷받침을 안 해주면은 시진핑 엉아의 힘 목소리도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 죽이려고 그러는 거겠죠. 중국 경제를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어, 그래서 쭉 그 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을 디프레이션을 벗어나려고 금융화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경기 하향선을 유지하면서 환율 개입이나 주식시장 부양 등 뭐 그 인지세라는 게 여기에서는 이제 주식 거래세를 좀 뭐 반감시켜주고
또 이런 것도 있는데 별다른 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일본 이상의 고된 경기 침체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인데 중국도 이제 잃어버린 얘네들 한 50년 갔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지금 약간 다시 이제 조금 일어서려고 하고 있는 중으로 느낌이 오고 있죠. 그거 사실 자기네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로. 근데 한국은 중국하고 동반해서 같이 잘못하면 몰락할 걱정이에요. 그래서 빨리 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그 정상화해서 동맹식으로 맺어서라도 우리가 그 살아야 된다, 생존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그 추경호 아까 부총리는 중국 무슨 경제교류위원회하고 대화를 하니 어쩌고 저쩌고 뭐 그따위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게 뭔가 어떤 그 이 자기 그 어떤 그 가치관 내지는 그 이 철학이 있는 얘기인지 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소관이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겠고. 음, 그래서 이 자관 경기 침체가 돼 있는데 이것은 세계 경제 특히 식물 경제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공작기계 수주액 감소는 중국 경제가 세계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된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요소다 했는데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글은 공작기계 수주 하락 하나로 쫙 풀어 매겼는데 일본 입장에서 공작기계를 많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공장에 돌아가는 거 옛날에 선반이라고 그러죠. 선반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이 컴퓨터로 돌아가는 선반 기능공들이 세팅만 해놓으면 품질이 균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CNC 선반. 이런 것들 뭐 일제 아닌 게 없었죠. 지금도 아마 우리나라 공작기계 만드는 데가 한 몇 군데 있는데 일본 거하고 비교해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도 좀 진단도 해보지 그래. 중국하고 같이 몰락할 걸이라고 내든지 한국도 수익 감소가 되고 있죠. 수익 감소. 그만큼 뭔가 더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그 물품들을 수입을 줄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디플레이션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그 파트 2로 그 대한민국 경제 디플레이션 상황과 관련해서 연결되는 내용들을 뉴스를 좀 모아서 편집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디커플링을 해서 경제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길이 있을려는지 모두 지혜를 모아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코들이 관광 온다는 거 좋아하는 거 요거 짧은 그 단기간에 그걸 뭐라 그러죠? 이 효과가 아주 오래 안 가는 그런 것들일 겁니다. 그리고 옛날만큼 또 그렇게 수요가 많이 안 들어올 거고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